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돌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북한에서 가장 높은 연구개발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은 과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돌파보기 11과 12에서 북한 과학기술 최고권위의 상인 216 과학기술상과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매년 시상하는 상이기 때문에 이 두 영상 말고도 두 상과 관련된 영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올해도 북한은 지난 3월 7일 제20차 216 과학기술상 수여식에서 5개 과제 50여 명의 연구자에게 216 과학기술상을 시상했고, 각 과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들을 2022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명보다 2명 많은 5명이 받은 겁니다. 또 작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최우수 발명가상도 이렇게 5명이 받았습니다. 올해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선정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일성 종합대학 자원과학부 교수인 김용흥 박사는 지하초염수 탐사와 취수 관련 연구로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지하초염수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은 지하수입니다. 북한은 김정일 집권기부터 지하초염수에서 소금이나 브롬 같은 자원을 추출하는 것이 기존 방법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지하초염수의 부존량, 취수 방법, 추출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이걸 주도한 곳이 바로 김일성대 지질학부, 현 자원과학부이고, 이곳의 교수이자 해양지질학 전문가인 김용흥 박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지하초염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주장했고, 성능 높은 탐사기를 개발해서 2010년 8월 서해안의 한 제염소에서 처음으로 지하초염수를 뽑아서 소금 생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유망한 지하초염수 매장지를 여러 곳 찾아내서 귀성 제염소를 필두로 한 여러 제염소들이 본격적으로 지하초염수를 이용해서 소금을 생산할 수 있게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실장인 장승준 박사는 전량 수입해야 하는 중유 대신 북한산 무연탄을 이용해서 화력발전소의 대형 보일러에 불을 붙이고 안정적으로 탈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주도해서 개발한 기술은 무연탄을 곱게 빻은 미분탄을 산소와 함께 대형 보일러에 불어넣어서 중유와 석탄 소비를 줄이고 전력 생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장승준은 올해를 포함해서 그동안 4번이나 216 과학기술상을 수상했는데, 특히 이번에 상을 받게 된 산소 미분탄 착화 기술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도입해서 2019년에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일러 운영 과정에서 연소 효율이 낮을 뿐더러 폭발적인 연소 현상 때문에 보일러에 물리적 충격을 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새로운 착화 방법과 착화 장치를 개발해서 2021년 10월 시운전에 성공했고, 이후 실제 대형 보일러에 도입해서 2020년 전력 증산과 석탄 절약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또 상을 받게 됐습니다. 계흥상 사리원 농업대학 첨단기술제품 교류소의 실장인 김창유 박사는 미생물 복합균과 그것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즉 발효퇴비 생산 기술을 개발한 공으로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선정됐습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여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무려 1만 6천여 종의 균을 분리했고, 여기서 북한 기후 풍토에서 활성이 높은 28개의 균을 골라서 복합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양 2호라는 건데요. 이걸로 만든 발효 퇴비 1톤의 효과가 일반 퇴비 20톤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 3톤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저수확지에서 10톤을 생산하는 등 곡물 생산량을 훨씬 높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북한 보도를 살펴보면 대략 2018년경부터 생산에 도입되었고 적용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의학연구원 종양연구소 실장인 리일훈 박사입니다. 그는 종양내과 전문가로서 암의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 약을 개방하고 20여 년의 임상검토를 통해서 암치료법을 확립했다고 하네요. 북한 학술지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일훈의 암 연구 논문이 나오는데요. 암 백신 관련 논문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합니다. 노동신문에는 2004년에 암 재발 전이 예방약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처음 나오고 2011년에 새로운 암 백신 개발을 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그가 개발한 치료 방법이 북한 내에서 쓰던 기존 방법보다 암 환자의 생존율을 훨씬 높였다고 하고 지금은 이걸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평양화력발전소 보원건재 분공장 공장장 현옥주는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하얀 연기재와 북한의 흔한 점토로 단열벽돌을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발전기 보일러를 밀폐 보온하는 시공 방법을 개발해서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를 뽑혔습니다. 제대군인 출신인 그는 이번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 중 유일한 여성이자 유일한 석사입니다. 직책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 연구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베테랑 기술자인 아버지와 힘을 합치고 전력공업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를 찾아다니면서 역량을 쌓아서 백색 연재를 이용한 단열벽돌 생산 공정을 확립해서 전력 증산에 크게 기여했고 북한은 이런 그에게 공학 석사 학위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토파보기 14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 학위 과정이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중요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도 석박사 학위를 주는 북한의 생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의 사례입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신비주의 타파, 즉 과학자 기술자뿐 아니라 생산 현장의 노동자 농민도 과학기술을 잘 알 수 있고 그에 기초해서 높은 수준의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북한의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대해 토파봤습니다. 감사합니다.